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원동입니다. 지방선거가 어느새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월 13일 선거 당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표를 못하시게 된 분들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 기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만 지참하고 가시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 마련된 어디서든 사전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이틀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후보를 지지하실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원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철원군수 후보자 토론회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세 분 후보를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 제 옆자리에 자유한국당 이현정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철원군수 후보 기호 2번 이현정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옆자리에 무소속 김동일 후보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소속 기호 6번 철원군수 후보 김동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구인호 후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구인호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후보들의 소개 순서와 현재의 좌석 배치 그리고 이후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유권자 여러분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실 수 있는 후보들의 기조연설로 오늘의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 2분씩 드립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현정 후보의 기조연설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철원 군민 여러분. 먼저 4년 전 저를 군수로 만들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전쟁이 끝나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맨주먹으로 황무지를 옥토로 갖고 오늘날의 철원이라는 탄탄한 토대를 다져 놓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어르신들께서 다져놓으신 그 토대 위에 작은 씨앗을 뿌려 이제야 조금씩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철원군은 그동안 많은 빚으로 인해 매년 수십억 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 빚을 다 갚고 이자 부담을 모두 털어냈습니다. 저는 빚에 대한 이자를 우리 철원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을 위해 학사를 건립하고 장학금도 늘리고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위한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과 노인 일자리 확대 사업 등으로 전환에 집중 투자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과 함께하면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4년 동안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언덕이 되어줘야겠다는 작은 소망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철원 국민 여러분, 기호 2번 이현정은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물려주겠습니다. 출산, 양육, 교육 걱정이 없는 철원, 어르신 노후 걱정이 없는 철원, 농특산물 생산과 판매 걱정이 없는 철원, 소상공인들이 상경기 침체 걱정이 없는 철원, 통일 한반도의 중심 도시 철원, 여러분과 함께 살맛 나는 철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저 기호 2번 이현정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꼭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동일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철원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철원 발전과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주민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철원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잘 사는 철원 세상을 만들고자 철원 군수에 출마한 무소속 기호 6번 김동일 후보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철원 국민 여러분, 저 동일이는 주민 여러분들의 도움 속에 무소속으로 처음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후 14년 긴 세월 4선 도의원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도의원을 하는 동안에 운영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부의장, 의장을 거치면서 교육, 행정, 국방, 현장 경험을 많이 배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강원도와 기간 등의 인맥을 형성하였습니다. 철원구민 여러분, 긴 세월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이젠 군민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는 김동일, 마을 이장에서 강원도의장, 도의원 14년의 준비된 큰일꾼, 기호 6번 김동일 철원군수 만들어 머슴처럼 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하겠습니다. 기호 6번 철원군수 후보 김동일은 약속합니다. 저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시면서 불모지의 땅을 축보의 땅으로 일궈놓으신 1세대 어르신의 희생정신을 받들어 사람 중심의 새로운 철원 세상을 만드는데 죽을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현실 정책으로 철원 가치 창출로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새로운 철원 건설을 위하여 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역지사지 마음으로 철원 군민들의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구인호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구인호 후보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5월 1일 철원 군민과 당원들께서는 저를 집권여당 철원군수 후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언론방송 5개사 여론조사에서는 저를 당당하게 1위로 또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더 새로운 철원, 제대로 일하는 군수, 힘있는 여당 군수가 필요하다는 군민의 여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월 27일 이 땅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저 또한 그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6월 12일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지요. 긴장과 대결의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철원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철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권여당의 군수 후보로서 문재인 대통령, 최문순 도지사와 함께 철원과 관련된 평화 번영의 대사업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고 강단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많은 국민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철원은 이런 맹탕 군정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정말 변해야 된다. 정말 제대로 일할 사람, 진짜 우리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나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철원, 진짜 군수론을 내세운 저 구인호는 철원 군민과 철원만을 위해서 일하는 군수, 철원군의 몫을 찾아오는 군수, 제대로 일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철원 군민 여러분, 기호 1번 구인호를 지지해 주십시오. 철원의 꿈과 희망을 꼭 선택해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후보의 기조연설 들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토론 방식과 유의사항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후보 간의 상호 토론, 그리고 세 분 후보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 후보 각자에게 드리는 개별 질문, 그리고 마무리 연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후보들께서 유의하실 점은 각 후보들에게 주어진 시간 초과하게 되면 별도의 안내 없이 마이크가 꺼지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카메라도 후보를 비추지 않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의사항은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선거법 저촉이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발언에 대해서는 사회자인 제가 어쩔 수 없이 개입해서 제지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발언 시간 준수해 주시고 공정한 토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공약 상호 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나름대로 선거운동 다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상대 후보가 어떤 공약들을 내걸고 있는지 아마 꼼꼼하게들 챙겨보시려고 생각되기 때문에 후보들의 공약 발표 부분은 생략하고 바로 상대 후보들이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궁금한 점, 반박하고 싶은 점 질문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진행 방식 조금 더 설명드리면
자신의 차례가 된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30초 동안 해당 후보에게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을 받은 후보가 이어서 1분간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후보에게 따돌아는 후보가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답변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아시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순서에 따라서 김동일 후보가 구인호 후보에게 30초 이내에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구인호 후보님 요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그 공약 사항에 보니까 우리 문해리 사격장에 대한 그리고 용화당 사격장에 대해서 이제 폐쇄라고 이제 현수막을 걸으셨는데 그 내용이 이제 문해리 사격장을 해서 십수년 동안 주민들이 직접적인 고통과 피해를 이제 받고 살아온 세월은 인정하지만 구인호 후보께서 어떤 대안 없이 포 사격장에 대한 폐선을 주장하셨는데 예, 과연 그럼 이것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구인호 후보가 1분간 답변하겠습니다. 네, 문해리 사격장 그리고 피탄지인 용화동 사격장 피탄지 참 우리 지역의 골치 덩어리지요. 지난 4월 달에도 문해리 5개 지역 그리고 동망리 용화동 주민들이 5일 동안 이 사격장 폐쇄와 그리고 사격장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제가 그 자리도 5일 동안 계속 참석하면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택의 매항리 사격장이 17년 동안의 지난한 투쟁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졌습니다. 우리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65년 동안 가져왔던 피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계량화를 통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을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김동일 후보가 이현정 후보께 30초 이내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정 후보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다름이 아니고 평화 그 산업단지 관련된 이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화 산업단지는 이제 그동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상황인데 사실 이제 도에서 저희 그때 당시 도시사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수면 위로 띄워놨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14년도에 하셨다가 요번에 또 공약을 거셨는데 그동안에 도에서 얼마나 협의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 좀 주십시오. 네. 예, 평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 김동일 전 의장님과 최무선 지사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애썼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좀 드립니다. 평화산업단지는 우리 철원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군 단위에서 이루어지기엔 너무 힘든 일이고 앞으로도 최문순 지사가 될지 정창수 지사가 될지 모르지만 그분들도 이 공약을 했으므로 같이 힘을 합치고 또 중앙부처도 찾아가서 가능하다면 이 평화산업단지가 철원에 좀 유치됐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산업단지 하니까 어떤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는데 개성산단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 상당히 통제된 사회여서 그 기업하기 상당히 힘들지만 우리 철원에 그런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면 아마 편안하게 기업 활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보신 것처럼 이게 질문 시간도 그렇고 답변 시간도 그렇고 시간 끝나면 무조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여러분께서도 말씀하셔도 시청자께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타이머 보시면서 시간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구인호 후보가 이현정 후보에게 30초 이내에 질문하겠습니다. 네,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 얘기가 나왔던 내용 중에서 우리 이현정 후보께서는 14년 전에도 기후 변화 대비 대책, 장목 개발 및 품종 개발에 관련된 그 공약을 내세웠고요.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것이 안 됐다면 혹시 재원의 문제라면 치적 쌓기용 빚 갚이를 위한
절실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어서 이현정 후보의 답변입니다. 그 본인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품종을 개발한다는 것은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노인들께서 노령화되어서 어떤 기술을 그들에게 전수하고 싶어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또 기후에 대해서는 지금 그동안 우리 지역에 작목으로 들 수 없었던 많은 작목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것이 과거에는 저 남쪽에서만 있었던 것이 우리 철원 지역이 아주 기후에 적절한 그런 품종입니다. 맛이 좋다고 전국에서 우리 철원 사과 사가고 있죠. 그리고 그동안 파프리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열대 작물성도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철원 지역이 기후 변화를 대비해서 많은 품종을 개발하도록, 이 품종 개발은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꼭 개발을 해서 우리 철원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구인 후보가 김동일 후보께 30초 이내에 질문하겠습니다. 김동일 후보님 제대 군인 정착 지원에 관한 공약 내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핵심은 주거 지원하고 일자리 마련이라고 보고 있는데,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서 저는 군 공여지를 활용한 장기 임대 아파트, 또 일자리 위해서는 협동조합, 마을 기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지역에 주어진 여건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준비 잘 하셨을 텐데. 예, 김동일 후보의 답변입니다. 네, 지금 그 현장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제대군인 그 부사관님들께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정착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또 이 접경 지역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정착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을 해달라. 그리고 또 어떤 제대군인에 대해서 일정량의 매달 지급하는 그 금액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또 지역 주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 달라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 그 부사관 관련돼서는 저희들에게 그 경제적인 그 영향을 미치는 그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고민을 해가지고 제대군인들이 잘 우리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내놓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현정 후보가 두 후보께 질문할 차례입니다. 네. 이현정 후보가 김동일 후보께 30초 이내에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김동일 후보님, 언론 인터뷰를 통해 파산으로 합병된 춘천 철원 축협을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저 또한 춘천 철원 축협을 복원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데, 혹시 김 후보님은 그동안 어느 곳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현정 교수님의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후보님께. 이것은 제가 이제 도의회에 있을 때 사실 이 철원 축협, 철원 춘천 그 축협에 대한 보건 문제를 사실은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장애 요인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조합원들 그 3분의 2 찬성을 또 얻어야 되고, 또 한 지역에는 두 곳 그 축협이라는 걸 세울 수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1000여 명 이상이 또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동의 문제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저희가 철원이 이 축산업이 이 강원도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또 소득 면에서도 수천억 이상이 올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 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힘들더라도 한번 이거는 함께 노력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현정 후보가 구인호 후보께 질문할 시간 30초 드립니다. 네, 구인 후보님, 용화동 사격장 문일이 포병훈련장을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죠. 저는 이미 2016년 포천시와 함께 일부 훈련장 폐쇄와 주민 피해 보상 대책을 위해 이미 사업을 착수했고, 올 하반기쯤이면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도 잘 훈련된 군인은 반드시 필요한데,
하루아침에 군을 무장해제시키는 그리고 피해 대책과 대안도 없이 무턱대고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인호 후보의 답변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 주민들이 시위할 때 제가 강원도지사를 모시고 가서 최문순 지사를 모시고 가서 그 대안을 찾아봤는데요. 아무튼 이 문제는 국방과 지역의 그 개발의 문제 그리고 삶의 질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폐쇄에 관련된 부분은 국방개혁 2020 뭐 작전 전환까지는 2030입니다만 거기에 연계해 볼 때 지금의 포 사거리가 확 연장이 되고 길어진다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 우리 지역의 포 사격장이 계속 남아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반드시 이 사격장은 없어질 것이고 그것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이 뜻있는 지도자들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후보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머지 후보들에게 두 후보께 질문하고 답변 듣는 시간 가졌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한 후보가 나머지 두 후보한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질문한다고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좀 이 방식을 쓰는 이유는 이 유권자들께 아주 좀 짤막짤막하게 공약들을 좀 확인시켜드리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공약 상호 토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주제는 각 후보들의 그 공약에 초점을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도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구인호 후보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인호 후보가 이현정 후보께 30초 이내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초죠. 우리 천원군에서는 무기계약직, 지금 그 공무직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138명을 다 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났는데 그들의 처우나 아니면 급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악화됐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소속의 그 조합원들이 군수님을 만나려고 해서는 잘 못 만났었죠. 예, 거기까지요. 자, 그러면 구인호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이현정 후보가 1분간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잘 모르신 것 같으네요. 무계약직 공무직 합해서 130여 명을 무계약직으로 임명을 하죠. 저 일반 그 무계약직 아닌 사람들을. 이것은 정부의 방침입니다. 정부에서 그 일반 고용직들 신분 보장이 안 된 그분들에게 신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정규화해달라는 그런 그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들을 전부 정규화시킨 겁니다. 잘한 일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보수는 작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높아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 공무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수 체계가 호봉수가 정해져요. 호봉수를 정해서 가다 보면 그 급여가 적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분들에게도 제대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많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구인호 후보가 김동일 후보께 30초간 질문하겠습니다. 김동일 후보는 창조혁신센터를 일단 공약으로 내놓으셨는데요. 우리가 박근혜 정부를 보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연상이 돼서 조금 씁쓸한 맛이 있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실체 없는 비리 사업인데 차이점과 구체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련돼서는 박근혜 그 정부에 대한 거는 이제 얘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철원의 그 특색을 살려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있을 때 도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그 원장님들하고 이제 직원분들하고도 많은 토의를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젊은 친구나 아니면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 능력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그 생각들을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가 일정량의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능력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 철원 지역에 사업이 생긴다 그러면은 소득과 일자리가 충분히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공약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현정 후보가 나머지 두 분께 질문할 차례입니다. 이현정 후보가 김동일 후보께 네, 질문할 시간 30초 드립니다. 김 후보님, 저는 지난 4년간 철원 군수로 재임하면서 여러 정부 부처를 다니면서 정부 보조금과 특별기업세를 받기 위해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님이 선거 공보물에는 후보님이 직접 예산을 받아온 것처럼 크게 표시해 놓고 밑부분은 작게 보이지 않게 작은 글씨로 중앙정부 강원도 철원 교육청과 함께 했다고 했어요. 실제로 김 후보님께서 그 배정을 받아온 정부 지원을 받아온 금액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군수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 의원 14년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저는 실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6년 동안 저는 10년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 학교의 시설, 환경 모든 것을 교체를 해서 아이들이 학습 조건을 좋게 만들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내용들을 보시면 금액이 좀 큽니다. 교육청 예산은 사실적으로 저희가 그 집행부하고 논의를 통해서 함께 고민을 하면 예산을 가져올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치중을 해서 각 학교별로 사실은 이제 수십억 단위씩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다른 도의원님들께서 교육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하시고 그랬지만은 아는 분이 그건 가서 결국엔 예산을 또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철원군에 지원한 배수 시설이나 수시시설 개보수는 이제 국비 사업들이 전액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도에서 순위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현정 후보가 구인호 후보께 질문할 시간 30초 드립니다. 구 후보님, 철원 축산농가가 몇 가구나 되는지 아시나요? 또 이중 생계형 축산농가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네. 군에서는 이러한 생계형 축사들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양성화에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후보께서는 신규후가 전면 중지, 기존화가 재검토를 공약했는데 권한도 없는 군수가 법을 따로 만들어 집행하겠다는 것인지 나중에 안 되면 할 수 없고 시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역에 농가가 한 630여 농가가 있죠. 그중에 생계형 농가가 한 300여 농가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양성화에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축산 농가들 토론회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업형 축산 부분하고 생계형 부분을 확실하게 분리해서 이 생계형에 관련된 부분은 정말 예외 구정을 둬서라도 거의 특혜에 가까울 정도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요. 지금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기업형 축사에 관련된 부분 우리 지역 정말 똥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현정 후보 군수님의 지난 4년 동안 이 펼쳐졌던 대규모 축사의 허가에 관련된 부분은 철원 지역을 진짜 질곡의 삶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보들께서 이제 적응이 완전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면 다른 후보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할 후보 지정 안 해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시간 준수해 주시면서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김동일 후보가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김동일 후보가 구인호 후보께 질문하실 시간 30초 드립니다. 네, 구인호 후보께 그 질문 올리겠습니다. 평소 저 역시도 이제 관심 많은 분야입니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200억 지원 마련해서 100개를 육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성하기 위해서 가장 성결돼야 될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선결사항, 지금 우리 강원도에도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가 있죠. 원주에 있는데 그 전문가들을 좀 양성하고 그들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 지원 체계에 관련돼서 지원 센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사람을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축산이나 농업 그리고 에너지, 여성, 환경, 교육, 복지 이런
모든 분야에서 다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으로 철원군을 바꾸기 위한 그런 그 야심찬 계획으로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각 부문별로 적어도 5명 이상만 이루어지면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김동일 후보가 이현정 후보께 질문할 시간 30초 드립니다. 네, 이현정 후보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이현정 후보님 그 4년 임기 이전에도 아마 다니시면서 종합 장사시설 건립을 많이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국민의 소리를. 그러시죠? 네. 그리고 또 지금 4년 그 임기 내에 주민들께서 욕을 많이 하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년 동안에 어떤 그 사업의 구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종합 장사 시설은 군비로 보조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 개인이 능력이 있다고 하면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일부 단체가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장사 시설을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잘 좀 안 돼서 저희 천상 우리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철원군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체결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천운군 전 지역의 7개 지역이 좀 괜찮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7개 지역 중에서 몇 개 지역은 우리 지역에서 그 장사실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건의도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를 종합 검토를 해서 모두 함께 모여서 과연 어느 곳에 종합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게 좋겠는지 이렇게 결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후보들의 공약에 초점을 맞춰서 서로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듣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아마 유권자들께서 세 분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후보들께 공통 질문 2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철원군은 남과 북의 내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 철원의 지리적 이점이 부각되면서 좀 더 개발이 용이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큽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철도와 같은 교통 인프라 확장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를 활용한 지역의 개발 방안에 대한 세 후보의 견해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각 후보에게 답변 시간 1분 30초씩 드립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 이현정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철원은 수도권과 인접해 무궁한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 많은 기업들이 투자 기회를 보고 있으나 접근 도로망이 불편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저는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고속도로와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가 철원까지 연결되고 아울러 국도 3호선 47호선, 87호선의 개선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첫째, 중요한 국책 사업은 BC 분석에서 제외되도록 입법 요구하고, 둘째, 인접 관련 자치단체와 공동 대응을 주도하고, 셋째, 철원과 관련된 황영철, 지상욱, 우상호, 김정우 의원님들과도 초당적인 협조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24년을 중앙과 도청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국도와 철도 등 국가 기반 시설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부가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강원도지사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반드시 노력해서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한반도 정중앙 우리 철원에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성사시키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동일 후보의 답변입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를 활용한 지역 개발 방안입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질 때마다 자연스럽게 우리 철원 지역에 많은 분들이 찾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그 많은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조건을 못 만들어줘서, 즉
여기서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조금씩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령층이 안보관광 위주의 방문객들이 많아 소비가 적어서 사실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늘어날 수 있는 근대 문화 유적지 복원과 DMZ 철원 한탄강 Y진치 연계한 그 사계절 가족 체험과 정쟁 및 무기 체험관을 설치하고 각종 축제, 관광 인프라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원은 생명농업에 대해서 곽강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명농업의 체험관을 설치해서 도시권의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철원을 방문하여 자연을 익히면서 철원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면서 소득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평화지대 정주권 마을인 생창리, 정현리, 유경리, 이길리, 양지리, 대마리 마을을 생태 평화 소도시 마을 육성하여 개발하여서 관광 투어를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SOC 네, 사업에 고맙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구인호 후보가 1분 30초간 답변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정말 일대 대전환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요. 저는 남북교류 화해협력의 전진기지 평화번영의 중심이라고 하는 철원의제의 10가지를 지난 5월 25일 청와대의 통일비서관과 민정비서관 거기를 통해서 청와대에 제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번영의 시대에 철원군이 중요하고 철원군이 중요한 만큼 중앙정부 즉 청와대에서도 그것을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평화공원을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경원선과 금강산 선을 복원해서 역시 중심축을 이루게 하도록 하고요. 평화산업단지 역시 조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비핵화 이후에 우리 지역에 CTR 부속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설면에서 설치하는 거 해야 될 것 같고요. 평화생명특별시 즉 철원 평강 기마를 통합하는 그런 평화시를 구상하고 있고요. 남북국립대학교 그다음에 농업 산림의 전진기지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10개의 의지를 전달했는데 중앙당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 후보의 답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립니다. 철원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철원군의 지역적, 역사적 자원들을 이용한 관광 분야 수입의 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얘기한 남북 간 교류가 활성화되면 철원 관광 또한 다시금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후보들께서는 지역의 관광 수입 정대 필요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또 구체적인 관광 수입 정대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시간 1분 30초씩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김동일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철원은 농업군으로서 타 시군보다 사실 군세가 약합니다.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관광 수입 증대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 수입 500여 원의 달성 목표로 공약상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철원 자연 및 근대 향토 문화 발굴, 관광 활성화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철원 명성산을 찾아와야 됩니다. 철원 명성산 기점으로 해서 용화동 저수지, 용화굴, 느치계곡, 삼부연 폭포, 그리고 또 삼부연 계곡 폭포를 이용한 계곡 야간 조명 설치, 명성산 축제를 이용을 해서 신철원 시장 연계한 종합 관광화가 좀 필요할 때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금악산 둘레길 명소화시키겠습니다. 더불어 금악산 축제 열겠습니다. 이것을 동성 정통시장과 연결을 해서 관광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탄강 종합개발사업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철원군을 365 관광버스를 운행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운영을 하려면 관광 해수소가 있어야 됩니다.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업을 할 때 일자리와 소득을 연결시켜서 우리 철원 주민이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철원 세상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구인호 후보의 답변입니다. 네, 우리 지역은 이태준이라고 하는 그 한국의 모파상 문학 작가가 있습니다. 문화재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탄강, 현무암, 추위, 군부대 이런 것들을 묶어서 365일 축제가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평화 번영의 시대가 도래한 그런 것만큼 6.25 전쟁이 시작됐던 6월 25일부터 정전 협정이 이루어진 7월 27일까지를 평화 생명 축제로 해서 우리 지역이 평화 생명의 메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그 군부대를 통해서 제재를 받거나 소외됐던 내용이 있는데 이병 전야제를 추진해서 와수리 지역에는 백골 전회가 그리고 동성 지역에는 청성 전회가 추진하는 이병 전야제를 국방부와 관광공사 그리고 병무청과 연계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DMZ 둘레길이나 한탄강 자연사 박물관을 통해서 한탄강과 우리 지역의 자연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관광 코스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피스 로드라고 평화 순례길, 유럽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저쪽 동해안부터 서해안까지 전체를 연결하는 평화 순례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끝으로 이현정 후보께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당연히 관광 수입 증대가 중요합니다. 이젠 농업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태고의 역사를 간직한 우리 철원은 전역이 관광지이자 자연박물관입니다. 한반도 유일의 화산강인 한탄강만이 가지고 있는 절경과 가치는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군수로 재임하면서 한탄강을 중심으로 종합 관광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송대소 지역의 상사리와 장흥리를 연결하는 에코밸리 현수교 설치와 근대문화거리 조성사업, 소이산 모노레일 설치, 한탄강 래프팅 기반시설, 직탕에서 래프팅 종착지까지 연결되는 잔도 등의 산책로와 짚라인 설치, 또 명성산 국례길, 잠곡 수채화길, 두루미 센터 등 관광 자원이 주민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보 플러스 평화, 체험 플러스 관광으로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 언제라도 찾아와서 머물고 먹고 즐기는 관광과 관광 코스를 연계하는 테마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할 것입니다.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고 자고 먹고 하는 그런 주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 후보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질문 순서인데요. 세 후보께 각각 개별 질문 2가지씩 돌아가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후보들 입장에선 다소 이제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유권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안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의혹에 대해서 후보들께서 명쾌하게 해명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구인호 후보께 드립니다. 구인호 후보의 지난 당적 경력을 보면 집권당 위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력으로 인해서 지역 내에서는 확고한 정치 신념이 부족하고 정권을 바라보는 철새 정치인이 아니냐라는 일부 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네, 질문의 팩트부터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독 저와 관련된 질문에만 팩트의 왜곡이 있는 걸 보면 아직 우리 지역의 정치 환경이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 당시 한나라당은 야당이었습니다. 집권당이 아니었죠. 그리고 한나라당이 여당이었던 2010년 탈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음지를 찾아가는 것이고 2011년 입당 당시 민주당 또한 야당이었습니다.
집권당 위주로 움직였다는 질문은 아예 팩트부터 틀린 것입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정치를 하는 동안 저는 공천 과정에서 정당한 경쟁을 벌이지도 못하고 두 번의 낙마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폐쇄 공천 그리고 공천 학살이 있었습니다. 이 비민주적인 절차에 저는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 땅 이후에 지금 8년 만에 공정한 경쟁을 거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현정 후보께 개별 질문 드립니다. 철원군은 현재 축사 악취, 태양광 난개발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철원 군정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축사나 태양광 설치에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이번 선거에서 이현정 후보가 당선되면 또다시 축사 악취나 태양광 난개발 같은 군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철원군이 더 이상 축사 악취로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의 생계형 축사 농가는 계속 보호해 나가겠지만 외지인이 경영하는 대형 축사 허가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동안 축사 신축 허가는 읍면장과 담당 과장이 최종 결정해서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군청으로 이관하고 가칭 축사 신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부군수가 결재하여 허가토록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악취 제거 약품 공급, 악취 감시 초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은 현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운영 중단과 폐기를 외치면서 적절한 법규도 마련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하도록 부추긴 결과입니다. 정부가 늦게나마 문제점을 알고 법을 제정한다고 하니까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조례가 만들어지만 악취 문제 또 태양광 문제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별 질문 마지막으로 김동일 후보께 드립니다. 후보께서는 특정 정당 소속으로 여러 차례 도의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정당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해서 공천을 받아 도의원을 하셨지만 이번 군수 선거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탈당하여 출마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하고 개인적 이익을 취한 행동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제 무소속으로 도의원을 2번을 이제 당선을 돼서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3선, 4선을 하면서 실제로 제가 이제 상임위원장이나 또 도의장을 가기 위해서는 정당을 발을 들여놔야지만 가능했던 상황이라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줄곧 도의회에 있으면서 정당 정치에 관련된 군단이 이 폐지를 좀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왜 했는가는 주민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지방은 군단위는 특히 정당 공직제 폐지돼야 됩니다. 주민의 힘으로 뽑힌 사람이 결국엔 자리에 앉아서 오직 주민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정당 공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 모두에게 개별 질문 한 번씩 드렸는데요. 한 번 더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시간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이현정 후보께 먼저 개별 질문 드립니다. 후보자의 주요 홍보 내용 가운데 하나인 빚 없는 철원을 두고 반대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과도한 빚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를테면 철원업과 동성업 상수도 개선을 위해서는 빚을 져서라도 개선해야 한다거나 지역의 경제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군정 방향이 너무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성과 철원업 지역에 상수망 개선 사업과 LPG 보급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빚을 청산해 재정을 탄탄하게 하고 빚으로 인해 발생했던 이자로 인재 육성과 노인복지 사업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자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일반 가정도 빚이 많이 있으면 걱정과 근심으로 생활해야 하는 것처럼 군정도 빚을 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꿈과 희망은 고소하고 불만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빚을 청산하고 예산은 늘려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공격적이고 전방위적인 군정을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빚을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국도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동일 후보께 개별 질문 드립니다. 후보자의 도의원 의정 보고서와 선거 공보를 보면 여러 분야에서 철원군 예산을 많이 배정받은 것을 업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정받은 예산이 온전히 후보자의 노력으로 배정된 예산인지 아니면 후보자의 영향력과는 무관하게 철원군에 배정된 예산인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의원 14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철원군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쨌거나 뭐 우리 집행부에서나 또 우리 도의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보면은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역할은 그래도 도의원들이 집행부하고 논의를 통해서 사업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은 타당성만 있으면 거의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순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노력했기 때문에 결국엔 그 사업이 국도비로만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량들이 지금 한 14년 동안 하면서 많은 액수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내용도 이해는 가지만 교육 예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년 동안 차근차근 우리 95%의 시설 환경 개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청 사업들 요구하는 대로 많이 해줬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질문 마지막으로 구인호 후보께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50대 가정이 가정 경제를 책임지기 가장 힘든 시기라고들 합니다. 안타깝게도 후보께서는 뚜렷한 경제활동 경력이 없는 관계로 인해 가정 경제를 도외시하고 개인의 영달만을 쫓는 것 아니냐 하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후보의 답변 듣고자 합니다. 우선 그 질문에는 상당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아마 제 가족들 모두가 그런 느낌을 느낄 겁니다. 제 아내를 만나고 딸 셋을 낳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날, 갈등 없는 날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되돌아보면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의 정치적 꿈이 단지 제 개인의 영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 나아가서는 철원의 주민 모두가 잘 사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또한 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을 응원합니다. 80이 넘으신 제 부모님, 저의 장모님을 비롯한 저의 가족들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것으로 제 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주제로 후보들 간의 상호 토론을 두 차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상호 토론은 좀 다른 점은 말씀드렸던 대로 또 하신 것처럼 앞서는 이제 공약 중심으로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어떤 주제든 좋습니다.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한 후보가 먼저 이제 특정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요. 그러면 그 후보가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죠. 그것도 나머지 한 후보에게 질문하고 또 답변 듣고 그 형식은 똑같고요.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 앞서보다는 약간 시간을 늘렸습니다. 질문하실 시간 1분씩 드리고요. 답변 시간도 1분 30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김동일 후보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일 후보가 구인호 후보께 질문할 시간 1분 드립니다. 네, 구인호 후보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뭐 마음이 좋아하실 수 있는데
이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걸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국회의원 출마할 당시 이 공보물을 보면은 구인호와 통하면 이명박과 통합니다라고 했고요. 또 이번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은 걸로 해서 철원 군수에 출마하였는데, 구인호 후보님은 자신의 정치 소신과 철원 주민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기보다는 서로 다른 정당의 그 현직 대통령의 인기를 강조하고 그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는지 아는 그런 얘기들이 좀 들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한 40년 동안 정치적인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을 해왔습니다. 10년 전 이명박 정권을 출범시키는데,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기여했던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해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정치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일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지금의 대통령하고 연을 맺은 것은 그 2012년에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그리고 2016년 9월 2일 날 철원을 방문했을 때 철원의 미래와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발전에 관련된 부분을 한 6시간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충분한 인연을 맺었고, 지금도 그 힘으로 대통령과 함께 그리고 도지사와 함께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단지 철원의 어떤 그 좁은 이슈가 아닌 대한민국의 이슈로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김동일 후보가 이현정 후보께 질문할 시간 1분 드립니다. 네, 이현정 교수님께 그 후보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또 역시 돈사 문제입니다, 이게. 지역의 그 주민들께 이제 화두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원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2016년하고 이제 17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뭐 개수를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총 그 계사, 돈사 이거 돈사만 이제 93동하고 계사가 이제 한 155동이 이 허가 났어요. 근데 이제 그 군수님 그 저 후보님 그 공약상을 보면은 2014년 때 그때 이제 청정 냄새 나는 걸 없애겠다 그러셨는데 정반대로 배치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이 냄새 제거를 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저 역시도 일본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건진 게 없이 그냥 왔는데, 군수님께서 과연 이거를 제대로 판단을 하셨는지 그게 이제 의심스럽습니다.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악취 문제는 참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 철원이 청정 지역이라고 널리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악취 문제 때문에 뭐가 청정 지역이냐 하는 그런 많은 얘기도 있죠. 그렇지만 그 축산 농가를 너무 압박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철원의 축산 농가로 일한 소득은 거의 1,000억대 됩니다. 저 농업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축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심을 좀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앞으로 축산은 생계형 축산 농가들은 뭐 어차피 그 상당히 440여 농가가 무허가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무허가 상태의 그 축사들은 동네 가운데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됩니다. 신규 허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구인호 후보께서 이제 전면 중지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걱정들이 태산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축사에 대한 악취 문제는 그 허가 절차를 이제 강화하고, 또 이들에게 악취가 제거되도록 어떤 약품을 예산으로 좀 공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악취 단속반도 좀 강화를 하고, 각 냄새나는 그런 마을에 악취 감시 초소를 설치할 겁니다. 지금 1개소가 있는데 가능하다면 한 5개소까지 설치를 해서 그 지역 주민이 근무를 하면서 악취가 발생할 때마다 신고를 하면 나가서 단속을 해서 악취가 제거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구인호 후보가 두 후보께 질문할 차례입니다. 구인호 후보가 이현정 후보께 질문할 시간 1분 드립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빚 다 갚았고 예산은 늘렸다고 하는 게 우리 이현정 후보의 첫 번째 지적이자 공약인데요. 여기를 잠깐 보면 2017년 지방공시 자료에 보면 여기 부채가 78억 7,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10일자로 지방채 18억을 갚죠. 이때 부채 제로 선언을 합니다. 그 17호를 갖고 나면은 60억 7,500만 원이 남는데 이 부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제로에 가까운 70 부채가 아닌가 하는 그 질문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설사 2017년에 혹여 추가로 갚았다 하더라도 지금 토론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것을 공시 자료로 쓴다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또 문제가 있다. 직무상.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우리 구인호 후보 미안하지만 부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아신가요? 부채가 어떤 것을 부채라고 하나요? 아세요? 말씀하시죠. 잘 모르시죠? 부채는 이 부채는 그 예산서상에 표기되는 그 부채, 결산서에 표기되는 부채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장단기 차입금, 돈을 빌려와서 갚아야 하는,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야 하는 그런 장단기 차입금이 있고, 또 유동성 부채가 있어요. 유동성 부채는 뭐냐면 국비, 도비로 보조되는 이런 사업들, 사업을 하고 나면 돈을 다 쓸 수도 있지만 못 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못 다 쓰는 돈은 부채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시직들, 언제 퇴직할지 모릅니다. 임시직들에 대한 그 퇴직금, 이런 것들도 부채가 돼요. 용어상으로는 사실상 이게 부채지만 실제 부채라고 하는 것은, 채무라고 하는 것은 장단기 차입금을 부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산서를 볼 줄 모르셔서 그런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단기 차입금, 이제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그런 부채 232억 제가 들어갔을 때 이것은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빚 갚았다고 그랬잖아요. 232억. 그런데 우리 그리고 부채 또 232억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이거는 장단기 차입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좀 공부 좀 하셔서 예산서도 볼 줄 아는 또 그 군수 후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좀 갖추십시오. 자,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구인호 후보가 김동일 후보께 질문할 시간 1분 드립니다. 김동일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 탈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무소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그와 관련된 부분은 뭐 일부 설명은 좀 됐습니다. 지방 정치에 있어서의 정당 추천에 관련된 부분은 좀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한간엔 또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에 입당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 말이 맞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정치적 신념과 관련돼서 정치를 하는 그런 뭐 이유 그리고 방향성에 관련된 부분이 좀 정립이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인호 후보의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인호 후보 그들 좀 보면은 좀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이제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좀 갈 자리에 가서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는 결국에는 이 정당 정치의 패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인호 후보님께서도 그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질문하신 대로 민주당을 가니 뭐 자유한국당을 다시 들어가니 이런 얘기를 누군가 좀 또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소신껏 뭐 이번에 이제 어차피 자유한국당에서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한 바대로 주민만 바라보고 소신껏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정당의 개념은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현정 후보가 두 후보께 질문할 차례입니다. 이현정 후보가 김동일 후보께 질문할 시간 1분 드립니다. 김동일 후보님, 그 DMZ 근대문화유산 개발 및 활성화 공약을 제시하셨죠. 철원군에서는 이미 지난 2015년부터 국도비 등 사업비 180억을 세워서 철원읍 사요리
노동 당사 주변에 근대 문화거리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이면 아마 완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놓으신 것은 후보님만의 고유 공약 개발에는 실패하지 않은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김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현종 군수님 자꾸 군수님이라니 후보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지금 그 철원구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역시 도에서도 제가 이제 중간에서 역할을 해드렸고 그 사업이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그 철원군에 있는 근대사 문화 유적지가 노동 당사를 비롯한 철원경찰서, 제사, 농산물 그 검사소, 얼음창고 이런 것들이 산재에 있습니다. 그게 자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에서 또 그때 당시에 5천만 원을 내려줘서 또 이현중 후보님께서 도와주셔서 1억 가지고 용역 사업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도 나와 있는데 그 사업대로 또 진행이 되면은 저는 충분히 2박 3일 코스로 돌릴 수 있는 관광객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건 이거대로 가시고 또 이건 또 제가 또 이 공약으로 건 것은 그 방향대로 공모 사업으로 잘 실천을 해서 꼭 추진하고 싶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현정 후보가 구인호 후보께 질문할 시간 1분 드립니다. 구인 후보님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또 혹시 예리한 질문한다고. 그 후보님 2016년 3월에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일이 있습니까?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 500만 원 형을 받으신 사실이 있다는데 상당히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 선거에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이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매우 아주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거부했다는 말인데 그 금액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최고형의 어떤 벌금 같아요. 만일 군수가 되신다면 지금 그 구인호 후보님 성격으로 봐서 웬만한 그 타 부서 공무원들 힘들게 일하는 분들 말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때도 이런 일이 있으면 공권력에 대해 측정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자, 음주운전 관련돼서 제 잘못이었습니다. 당시에 연말쯤에 저녁 회식을 하면서 반주를 좀 하고 3시간 후에 움직이면서 있었던 상황인데요. 지역에 어르신께서 스승께서 돌아가셔서 밤늦게 돌아오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춘천에서 철원에 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물론 40분 정도의 그 지연이 있었습니다. 30분까지는 용인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40분 정도 됐을 때 음주 측정 거부로 인정이 됐고 저 또한 수긍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이의 제기나 큰 문제 없이 결정이 났고 500만 원 벌금 낸 거 맞습니다. 그 이후에 내 인생 최고의 실수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자숙하는 의미로 지금까지 교육을 받고 면허를 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아직도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명할 생각도 없고 지극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상호 토론했는데요. 방금 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유 주제로 상호 토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구인호 후보가 두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인호 후보가 먼저 이현정 후보께 질문하실 시간 1분 드립니다. 그 이현종 후보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걱정 없는 철원군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인 이 숨 쉬는 것부터 걱정거리인 철원이 됐습니다. 제가 우리 아까 김동일 후보께서 얘기했던 대로 양질이 그다음에 오질이 상놀이 전부 돌면서 한번 봤는데요. 그 지역에 우리 그 이장님들이 걸어놓은 그리고 마을에서 죽겠다고 걸어놓은 프랜카드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근 지역의 관인 쪽에서 걸어놓은 프랜카드입니다.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아주 정중하게 정말 민망할 정도로 사과하고 왔습니다. 묻겠습니다. 예상 못했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해결책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제대로 못 들으신 것 같아요. 한번 가능하면 한번 얘기를 저기- 해주시죠. 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축사 문제는 정말 심각해요. 이미 우리 지역에는 600여 호에 가차온 그런 축산 농가가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생경으로 있었죠. 그 축산 농가들은 지금 마을 가운데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지금 그 적바와 조치, 양성화 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외지에서 그 소위 기업형이라는 그런 축산 농가가 우리 지역에 왔습니다. 온 곳이 주로 양지리하고 오지리하고 율리리 세 곳에 왔는데 이 지역의 그 주민들께서 고통을 좀 호소하죠. 나머지 지역은 사실 지나가다 보면 좀 축사 냄새가 나는 거지만 저 시내 쪽은 좀 덜하죠. 그렇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좀 부추깁니다. 이 기회에 우리 저 이현정 군수 좀 어렵게 만들자 해가지고 좀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구인호 후보가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 허가 절차를 좀 강화해서 읍면장이나 실과장에 처리하는 것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지 초소도 강화해서 더 이상 냄새를 풍기지 못하도록 하고요. 냄새가 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약품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좀 보조를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구인호 후보가 김동일 후보께 질문할 시간 1분 드립니다. 예, 남북 평화 시대에 평화 번영의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요. 우리 그 무소속 후보이신 그 김동일 후보께서 이 철원 발전의 동력을 어디서 어떻게 찾으려고 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 교류 사업이나 기타 필요한 내용들은 다 국책 사업 또는 광역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대통령과 그리고 도지사와 그리고 각 정당과 사회단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원 발전의 동력 어디서 확보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현시키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인호 후보님의 그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구인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통령 운운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쾌하고요. 어차피 지방자치에 관련된 것은 지방자치제의 준환 또 분권화 시대에 된 그 흐름에 따라서 주민과 행정과 의회가 함께 나서서 철원군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도에서 그런 것을 배웠고 또 많은 인맥 쌓습니다. 그분들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일은 꼭 대통령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모든 요번 지방선거에서 보면은 대통령 바람이 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같은 느낌도 들고 또 국회의원들이 와서 연설하는 거 보면은 뭔가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 속지 않습니다.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가는 데에서는 주민 의견을 중요시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할 때 서로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무리한 그 개발로 인해서 과연 우리 철원군이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는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큰 그림, 작은 그림을 두 축으로 나아가는데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우선인 세상에 우리가 중점에서 철원 국민들과 함께 가면은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이현정 후보가 두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일 후보께 질문하실 시간 1분 드립니다. 김동일 후보님께 별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만은 김동일 후보님 구인호 후보님께서 공약하셨죠. 용화동 사격장과 문일리 포사격장 훈련을 폐쇄하겠다고 했어요. 네. 우리 그 해당 지역 주민들로 봐서는 좀 필요한 것이긴 한데 사실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된다고 해서 안보가 깨지는 건 안 되잖아요. 통일이 돼도 중국이 되든 러시아가 되든 일본이 되든 우리의 어떤 잠정적인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훈련된 군인들이 필요한 거죠.
그럼에도 이런 훈련장을 폐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구인호 후보님께 좀 다시 한번 질문을 올리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피해보는 곳엔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인호 후보께서도 그 질문한 내용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십수년 동안 포사격장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여지껏 피해보고 살아온 것은 응당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받은 게 없습니다. 크게. 그렇다 그러면 이건 폐쇄 조치를 해야죠. 근데 다만 저는 당장 이루어질 수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지금 폐쇄에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 군인들이 다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 생각도 존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군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른 쪽으로 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을 하면서 군에서 좀 협조를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시스템 포사격장 용화동 저수지 같은 포탄지 장소에는 용화동 주민은 용화동 저수지 같은 경우에 그 주민들이 요구합니다. 자, 겨울 축제 좀 열어주십시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득을 올려서 일매라도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죠. 그리고 또 문해리에 있는 포사격장 그 자리가 넓습니다. 그 내용 보면은 한 100일 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철원군에 줘야죠. 그래서 주민들한테 소득 올려서 나눠주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구인호 후보께 질문할 시간 1분 드립니다. 구인호 후보님 철원중 22회 강원 사대부고 14회를 졸업하셨습니까? 또 철원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밴드에 기재된 사항을 보면 마치 철원중 22회 고 14회라고 기재를 하셨어요. 선거 공보물 경력란에 보면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정무특보, 또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유권자가 보면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처럼 위원으로 활동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이거 고치실 수 있나요? 오해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뭐 학력도 경력도 이게 구미에 맞게 좀 기재한다고 하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2010년도 당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한나라당 때 어떤 예비 후보로 출마하셨습니다 봐요. 이때 사진하고 이번에 그 선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인호 후보 답변하셔야죠. 네, 밴드에 있는 중학교 22회 그리고 고등학교 14회 그거는 뭐 저희 그 밴드의 속성상 8년 차이가 나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손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는데요. 14회가 아닌가요? 14회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춘천 제1고등학교, 지금의 강원 사대부고를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지금의 정무특보에 관련된 거에 아까 김동일 후보께서 얘기했을 때 제가 맞습니다.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실무위원을 했죠. 그러니까 인수위에 위원을 한 게 맞습니다. 다만 앞에다 그 내용을 17대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고 안 썼다고 하는 건데 다른 데는 대부분 다 썼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번에 그 안 쓴 그 내용은 뭐 저희가 그 단순 실수나 표기의 간략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권자의 오해가 없도록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리고 사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가능하면은 좋고 역동적인 거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은 뭐 선거에 필요하다고 하면 상당 부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만이라면 감수해야죠. 예. 네, 자 이번에는 김동일 후보가 두 후보께 질문하실 수 있는 차례입니다. 먼저 구인호 후보께 질문하실 시간 1분 드립니다. 구인호 후보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그 구인호 후보의 그 틀에 맞게끔 지금 대북 관계나 이 남북 상황이 지금 좋아지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북한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 관심을 갖고 또 움직이고 계시고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또 반대쪽으로 또 생각하면은 그렇다 보면은 우리 철원 군민의 삶이 이 낮은 곳의 삶을 좀 보살피지 못할까 그런 아쉬운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제가 마무리 발언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좀 해주셔서 다행인데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남북 관계가 정말 엄청난 그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철원 의제에 관련돼서는 청와대와 중앙당과 도와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고요. 나라 일은 나라 일대로 그렇게 하고요. 우리 지역의 문제 세심하게 민생을 살펴야 되는데 최근에 양봉 재해 피해, 그다음에 장애인에 관련된 그 세심한 배려, 또 아까 공무직에 관련된 얘기를 우리 이현정 후보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와 관련된 부분 공무직 세심한 거 다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위안을 주고 있긴 한데요. 그다음에 똥장으로 얘기되고 있는 지금 그 현안 문제, 우리 축사의 문제, 이게 대기업 축사에 관련된 부분 이거 두고두고 골칫거릴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최고의 치욕으로 남을 지난 4년의 군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 책임지고 설거지하겠다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어르신들 최근에 뭐 골프 파크 골프라든지 장애인 전용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뭐 야구장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세심하게 살필 예정입니다. 아무튼 국책사업은 국책사업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거기까지 일단 할까요? 예. 자, 이번에는 김동일 후보가 이현정 후보께 질문할 시간 1분 드립니다. 네, 우리 이현정 군수 후보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2014년도 홍보물 관련돼서 좀 세상히 봤어요. 근데 군수님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 공약집을 보면은 그 남북 자유시장 개설하고 남북 자유시장 개설, 남북 합작공단 조성, 요게 이제 평화산단이죠. 그다음에 정통 5일장 그 먹거리 타운 조성 문제, 그리고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관내 장례식장 설치, 가장 중요한 지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관내 악취 및 소음 문제 해결, SOC 사업을 하시겠다고 아주 거르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판을 쭉 보니까 된 것이 없어요, 많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예. 그 공약 사업은 제가 그 2014년도에 한 40개 정도 걸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행정이라는 건 그럽니다. 시작서부터 어디까지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연결되지 않습니까? 도의장 하셨으니까 알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이 무자르듯이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추진 과정에 있는 것은 했다고 좀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장례식장 문제도 지금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한 거 아시잖아요. 용역 그 업체에서 각 마을마다 어떤 지역이 적합한지 다 보셨어요. 저 장례식장은 네. 그런 장례식이 화장장하고 다른 개념이죠. 아니, 화장장하고 같이 포함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렇게 표현하셨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장례식장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 군수님 임기 내에 벌써 하셨어야 돼요. 그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게 아시겠지만 장례식장 추진하려고 했어요. 지금 시간이 있으면 서로 같이 얘기해도 되죠. 장례식장 용역 준 거 아십니다. 저 동성조합에서 부지 매입했잖아요. 거기다 하려고 그랬었고 또 그게 안 돼서 또 옮겼어요. 저 기술센터 옆으로. 근데 거기도 또 안 된대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고 하려고 부지를 여기저기 찾아다녔지만 적당한 부지가 없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곧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사실 이현정 후보 답변 시간인데 두 분이 화기애애하게 하시길래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연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아마 세 분 토론회 때문에 좀 많이 사실은 피곤도 하시고 긴장도 많이 하시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좀 특별한 순서 마련했습니다. 세 후보의 배우자들께서 힘내시라고 지지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기호 6번 철원군수 후보 김동일 아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장 8년, 도의원 14년, 현장에서 22년을 몸으로 부딪히며 발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모두가 행복한 철원군을 만들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철원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김동일에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심히 발로 뛰어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딸이 셋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과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참 뿌듯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구인호는 대화가 되는 사람입니다. 어른, 아이, 누구와도 소통이 되는 사람입니다. 가슴과 손이 따뜻한 사람 냄새 나는 사람입니다. 늘 배우는 자세로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한 후보입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철원군수 선거에 출마하는 기호 2번 이현종 후보의 집사람 권영자입니다. 4년 전 이현종 후보는 정말 많은 군민 여러분의 지지를 받아 군수로 당선되었습니다. 외람되지만 제 생각에도 이현종 후보는 군민을 하늘처럼 군정은 확실하게 잘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철원군과 철원군민을 사랑하는 기호 2번 이현종 후보를 꼭 기억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네. 아마 세 후보 모두 마음이 좀 짠하시면서도 아마 힘이 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 후보의 배우자분들의 지지 발언도 보셨습니다.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저희가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마 후보들께서 오늘 토론회에서 못 하신 말씀 참 많으실 텐데요. 유권자 여러분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실 수 있는 시간 각 후보에게 1분씩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발언은 이현종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이현종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철원군민 여러분, 장시간 토론회를 지켜보시면서 누가 철원군수로 가장 적합한지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출산과 양육, 교육 걱정이 없는 철원,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노인 정책을 펼치며 최선을 다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질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기호 2번 이현종, 다시 한번 철원을 위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을 다져 놓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4년 전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4년 후, 아니 10년 후 철원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기 위해 더 열심히 뛰고 더 많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오늘 그 토론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후보자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올리고요. 저는 이번 그 6.13 지방선거에 철원발전 이젠 사람입니다. 정말 사람 제대로 뽑아야 됩니다. 선거 홍보물 집집마다 다 들어갔습니다. 일일이 한번 다 보시고요. 그 내용들 보시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저 이장에서 강원도 의장까지 20년 이상 청춘 바쳤습니다. 이제 철원 국민을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도록 저를 꼭 찍어 주십시오. 저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믿고 저를 꼭 지지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호 6번 무소속 김동일 후보 철원군수 꼭 찍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구인호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네, 토론 잘 보셨습니까? 지난해 우리 국민은 정권 교체를 통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6월 13일 선거를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철원을 바꿔주십시오.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이 새로운 철원군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번 선거에서 한 지역만이 아닌 소지역주의를 넘어서 철원군 전체로부터 지원받는 그런 군수이기를 희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지지자만이 아닌 철원군민 전체 4,200
4,721명의 군수 지원을 받는 군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군수가 되고자 합니다. 저 기호 1번 구인호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통합군수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후보의 마무리 연설까지 모두 들어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요? 투표는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후보들의 공약 꼼꼼히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후회 없는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원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철원군수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